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인데요. 비트코인이 좋다고 투자하시면 좋다고만 말씀을 드리니까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전에는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투자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월급쟁이 노동자는 투자 아니고서는 이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코인을 한다고 하더라. 근데 저도 처음에는 맨 처음에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거들떠 보다가 이게 뭔가 젊은 사람들 한다고 하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제 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오태민 교수님 영상을 본 다음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왜 그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기 어렵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는 부자인데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의식이 있은 다음에 그 답을 찾으려고 해서 그 답이 투자였는데, 이제 비트코인 투자로 제가 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여기 문제의식이 없는데 그 비트코인이 좋다고 이 답만을 저희가 계속 설명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수용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첫 번째 블록에는 여기 타임즈에서 소개된 문구가 이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문구를 영원히 새겨놨어요. 여기다가 뭔 내용이냐면, 영국에서 2009년에 영국에서 두 번째 금융구제 그거를 하려고 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에서도 막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금융위기 생겼을 때 돈을 막 풀어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잖아요. 이 문구가 제네시스 블록에 새겨져 있는데, 왜 새겨져 있냐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제냐면, 일단 위기라는 거는 그 금융권이든 산업계의 그 회사든 어떤 악마는 경영으로 인한 약한 연결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부채를 많이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해주거나, 뭐 부실한 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돈을 갚지 못할 사람들한테도 막 돈을 빌려주거나, 그렇게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거죠. 무슨 상품인지도 모를 만큼 막 뭐 좋은 채권하고 안 좋은 뭐 쓰레기 채권하고 섞어가지고 이거 막 팔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가 나쁜 짓을 한 이제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오니까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호의호식은 딴 놈들이 했는데, 이 좋은 옷과 좋은 맛있는 것을 먹는 건 딴 놈들이 먹었는데 그 돈은 내가 낸대. 여기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더 에이트 쇼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설명드린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8층 여자가 그 공공의 장소에 있는 곳에서 그 물품을 쓰려면 공동의 어떤 자원을 지불하고, 여기선 시간인데, 공공의 시간을 지불해서 이 공공 장소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 8층 여자가 이쁜 옷을 입고 싶다고, 이 공공 장소에서 입고 싶다고 이 공공 시간을 써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멤버들은 이 공공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죠. 쓴 사람은 한 명인데.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에서 계속 발생한다. 물론 이제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냐, 뭐 오태민 선생님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필연적이다.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 우리가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이런 게 있으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그때도 그거는 아니지 않냐. 왜냐면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제 다 모두 필요한 거를 하기 위해서 꼭 의견이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빼와서 그런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유용을 느끼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점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처럼 그 금융권이나 그 부실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거를 왜 다른 가난한 국민들이 그걸 감수해야 되는가,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고요. 곁들여서 다른 이제 배경 지식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잘 설명한 그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여기 가셔가지고 괜찮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길 권하고요. 여기 이 내용은 이제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월급쟁이다. 사실 이게 뭔가
형태의 변화만 살짝 있는 거지, 그 예전의 노예 제도와 별다른 게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의 가격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파트를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엔 노예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제도가 현대에는 법적으로 없어졌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권 평등을 위해서?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예를 먹이고 재우는 비용보다 월급을 주는 게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귀족들은 노예들에게 먹을 거 잘 거 해결해주면서 일을 시켜왔는데 기구가 생기고 또 산업이 다각화되면서 노예의 생산성은 떨어지게 됐죠. 즉 과거에는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지금은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월급을 주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노예라고? 나는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또 가끔 플렉스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노예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귀족은 노예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줬습니다. 그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받았죠. 하지만 노예 신분으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회사에서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잘 곳도 없어질 거고 먹을 걸 살 돈도 없어질 겁니다. 똑같지 않나요? 매일 아침에 자고 싶은 만큼 잠도 못 자고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고 알람 맞춰놓은 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씻고 준비해서 회사로 출근하죠. 그리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눈치 보면서 집에 가지도 못하죠. 일 다 끝냈는데도 야근하고 회식가고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일을 하면서 가치관이 맞지 않는 상사의 듣기 싫은 말들도 참고 견뎌야 하죠. 일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가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자본주의 시대를 열심히들 산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 노예로 살고 있는데 왜 월급 노예로 살고 있냐? 물론 이제 금수저가 아니니까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 같은 채널에서 학교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성실한 근로자로서 필요한 덕목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월급 노예로 준비를 해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학교에 대한 영상 잠깐 보실게요. 학교의 설립 배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로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혹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가나 투자자, 금융지식과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자기 자식에게 근로자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내가 이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자본주의 시대에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돈을 부채가 아닌 자산에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작 이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 사업가나 투자자 이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이쪽의 월급 생활자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만 한다는 거죠. 여기 뭐 의사, 변호사 있고 회사 직장인들이잖아요. 이건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로버트 키요사키님이 소개한 사사분면의 그 직업군인데요.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부자는 이쪽이에요. 이쪽 사업가나 투자가. 여기를 공교육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뭐 이자율 계산이나 뭐 화폐 가치의 하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잖아요. 뭐 선택 과목으로 경제가 있지만 뭐 깊이 있게 안 배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어렸을 때 한창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 뭔가 스펀지처럼 지식을 쭉쭉 빨아들이는 시기에 여기에 대한 교육만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거 월급을 받는 노예로서 만족을 하면서 사는 거죠.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소수만이 투자나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면서 조금씩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그분들이 어떻게 뭐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상놈들을 땅에 묻기 위해서 신분제가 필요했고 이 산업사회로 오면서는 신분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분제도로 해서 농지에 그 노동력이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분제도를 없애야 되는 필요가 생기는 거죠. 산업사회로 가면서. 그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안 타임 같은 경우도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쉬고 그러면 되는데 산업사회에서는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니까 근로자들이 시간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코리안 타임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 잘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말로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업화된 준수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가서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뭐 중국 가면 여기 뭐 반단단가 하여튼 그 엄청 무슨 게으름 피우는 문화가 있다고 하면서 되게 혐오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시간도 잘 안 지키고 한다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농경사회 국가에서 산업사회 국가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에 있는 국민들은 시간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산업화가 된 그 근로자들이 농경에서 이제 산업화되는 국가로 갔을 때는 이 국민들이 게을러 보이겠죠. 자기들하고 오는 시간 개념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게 우리가 뭐 선진 문명을 가지거나 뛰어난 선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산업화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상업을 억제했죠. 상업을 억제, 왜냐면 상업을 하면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동하면은 그 인원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관리를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농지에다가 노동력을 묶어놔야 관리가 잘 되는데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면은 인구가 막 자꾸 이동하고 관리가 안 될 거니까 상업을 억제하고 이 돈 밝히는 거를 안 좋은 미덕으로 막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주경야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낮에 밭을 갈고 저녁에 공부해서 장원급제 하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근데 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희망적인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놔야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줘야 이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라도 열심히 살겠죠. 그러면서 공부를 못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본인의 그 탓을 하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주경야독을 못해서 이 신분 상승을 못하는구나. 본인 탓을 하면서 살았겠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저희가 주경야독을 지금 못하죠. 지금 주경야독이라는 건 뭐예요? 저희가 그 산업사회에서 주경야독이라는 거는 낮에 일하고 와서 저녁에 투자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서 투자자나 아니면 사업가로 변신을 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여기 주경할 때, 낮에 밥 갈 때, 낮에 회사 가서 일할 때 다 에너지를 썼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알아본 분들이 굉장히 행운아라는 얘기를 저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그 편견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도 여러분이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불편하고 맞는 것 같은데 막 제가 말하는 건 다 음모 같고 약간 너무 망상에 빠진 것 같고 내가 정상이고 제가 비정상인 것 같아. 이 생각이 왜 드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를 못 벗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커서 이렇게 얇은 사슬만 묶여 있지만 여기 금방 끊을 수 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지만 믿질 않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 한창 모든 거를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배울 때 여기를 내가 못 벗어난다고 이미 느끼고 내가 그렇게 한계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돼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나 뭐 비트코이너나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막 설명하거나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사업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저희가 그래도 월급쟁이가 낫지, 꼬박꼬박 월급을 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영업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은 본인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는 본인이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큰 테두리에서 방향만 정해서 의사결정만 하는 사람이지 그 뭔가 노동을 하는 뭐 그런 분들은 사업가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의사결정만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월급쟁이로 살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던 와중에 운 좋게 비트코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편견만 깨고 내가 알아봐야겠다 하고 노태민 교수님 영상이나 아니면 뭐 리스펙 투자 플랜 영상이나 여기 채널이거든요. 아니면 뭐 1분 비트코인 이분들 채널이나 아니면 마이클 세일러 영상 그 해설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거나 아니면 뭐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 형님이 설명한 비트코인 영상이나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월급 생활자로 살겠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라면 이쪽을 살아볼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유한한 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돈, 에너지처럼 유한하죠. 에너지도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자기가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간은 동일하게 그 사람의 어떤 시간을 주어졌는데 월급 생활자나 자영업자로 살고 있는 분들은 내 시간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서 그 소정의 돈을 받고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으로 내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이.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어떤 걸 누리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어떤 그 시간 자체를 투자해서 뭔가 만들어가나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없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다 제공하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조금 받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가나 투자가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이 아주 좋더라. 시기적으로도 지금 좋고, 특히 이제 요새는 가격적으로도 더 메리트가 더 있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투자 고민을 하시고 투자14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